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S3 트리거로 람다 함수 호출해보기라는 주제로 테크톡 발표를 하게 된 박소연입니다. 저는 현재 졸업용 캡스톤 프로젝트로 딥러닝 기반 블랙박스 영상 속 불법 주정 차량 실시간 탐지 및 자동 신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 과정에서 저와 제 팀이 사용한 AWS 리소스와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하게 서비스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가 영상을 촬영하면 영상은 엔초 단위로 쪼개어져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됩니다. 전송된 영상을 정지 화면 단위로 분석해서 클라우드 서버상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주정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객체로 인식하고 이후에 인식된 객체의 불법 주정차 여부와 유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화면에서 차량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자동 신고 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같은 차량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정보가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입수되면 해당 차량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그 접수된 신고는 소관 경찰서나 신고처에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은 개인 리포트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 여러 단계 중 불법 주정차 신고 정보 추출 단계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처음 이미지 버켓이라는 고유명을 가진 S3 버켓에 그 로우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이 업로드 이벤트에 따라서 첫 번째 람다 함수인 extract 메타데이터가 트리거됩니다. 이 람다 함수는 JPG 파일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반환해서 이 메타데이터 버켓에 해당 반환값을 JSON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버킷 내에 제이슨 파일이 업데이트되면 이 업로드 이벤트가 또 다른 람다 함수인 getReport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이 getReport는 메타데이터 튜플별 데이트, 타임, GPS 경도, GPS 위도, 호스트 컴퓨터 값을 각각 비교해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값만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 내의 로그 기록을 통해 결과의 정상 반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곧 진행하도록 하고 그 전에 사용된 AWS 리소스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IAM은 AWS 리소스를 안전하 프레젠테이션이, 프레젠테이션이 서비스 흐름에서 안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네, 아키텍처랑 음, 아키텍처 리소스 부분이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왜 아키텍처 넘어가지 않았나요? 혹시 다른 분들은 아키텍처 보이시나요? 이제 넘어갔어요. 다시 진행해 주시면 약간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아, 중간중간 화면 어디서 아, 어디서부터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아키텍처 부분부터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네. 근데 저 지금 화면이 또 멈췄는데 저만 멈춘 건가요? 다른 분들 다 잘 보이시나요? 저도 멈췄어요. 어, 진행하기 이게 제가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거 커넥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 주시고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맞춰서 넣어 볼게요, 영상을 만들 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 진행을 잠시만요. 네. 한 번 요 구글 밋 페이지는 잘 가나요? 지금 사실 구글 밋이 반절 보이고 프레젠테이션이 반절 아, 보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딱 멈춘 느낌이고 영상이 전송돼서 음, 음. 한 번만 끊었다 다시 공유해 네, 주실래요? 네. 네. 구글 밋 지금 보이고 네. 네.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목소리랑 영상은 잘 나오는데 화면 공유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 단계 중 불법 주정차 신고 정보 추출 단계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구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버켓이라는 고유명을 가진 S3 버켓에 로우 이미지가 업로드될 시 이 업로드 이벤트에 따라 첫 번째 람다 함수인 extract metadata라는 람다 함수가 트리거됩니다. 이 람다 함수는 JPG 파일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반환하여 메타데이터 버킷에 해당 반환 값을 JSON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버킷 내 JSON 파일이 업데이트되면 그 업데이트 이벤트가 또 다른 람다 함수인 getReport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getReport는 메타데이터 튜플별 date, time, GPS 경도, GPS 위도, 그리고 수도 컴퓨터 값을 각각 비교하여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값만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 내의 로그 기록을 통해 결과 값의 정상 반환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곧 진행하도록 하고 그 전에 사용된 AWS 리소스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IAM은 AWS 리소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AWS 계정과 리소스의 권한을 관리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즉, 계정 체계와 리소스 권한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IAM 롤은 특정 리소스와 액션에 대한 액세스를 정의하는 단위이고 IAM policy는 권한을 정의해주는 JSON 형태의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S3는 데이터를 버킷 내 객체로 저장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S3는 버킷과 객체 각각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킷은 S3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컨테이너이고 AWS 전역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며 이전과 관계없이 전역적으로 유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객체는 S3에 저장되는 기본 객체입니다. 객체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보시면 앞쪽은 버킷, 중간은 리전, 그리고 뒤쪽은 객체 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람다는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리소스 사용법은 첫째, 람다 콘솔을 연 후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콘솔 편집기에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어 구성을 통한 디펜던시 관리 과정이 수반됩니다. 둘째, 코드를 실행하는 트리거를 구성하게 됩니다. 트리거란 이벤트에 대한 자동 응답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이벤트나 작업의 결과로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에서의 경우 S3 버킷 내에 객체 업로드가 람다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했는데 이 역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람다가 자동으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AWS는 람다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는 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의 경우 각 람다 함수가 실행된 결과에 대한 로그를 살피며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고 트러블 슈팅에 사용하는 데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AWS 콘솔 실행 화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핸즈온 대부분의 구성은 아키텍처상 첫 번째 트리거, 즉 이미지 버켓과 export metadata 람다 함수 간의 컨피그레이션이고 이 두 번째 뒤쪽 트리거는 첫 번째 트리거와 구성이 유사하므로 앞부분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콘솔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S3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여기 크리에이트 버킷 버튼을 눌러서 로우 이미지 업로드용 버킷, 이미지 버킷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버킷을 만들 때의 설정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기본 세팅으로 두었습니다. 람다 함수를 직접 만들기 전에 함수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IAM 롤을 생성했습니다. 이름은 직관적으로 extract metadata라는 람다 함수에게 줄 역할이기 때문에 extract metadata 람다 롤로 설정해 줍니다. 이 만들어 놓은 롤에 들어가 보면 두 개의 폴리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쪽 이 AWS 람다 베이직 엑세큐션 룰은 AWS 관리형 정책입니다. 이는 람다 함수가 클라우드워치 로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람다 함수를 생성하면 람다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정책입니다. 이 아래 람다 S3 read write 폴리시는 제가 직접 작성한 커스터머 관리형 정책입니다. 아래 람다 extract data
extract metadata 함수는 이미지 버켓에 업로드된 객체를 읽어들인 후 그 객체가 가진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해당 내용은 그 앞서 언급된 그 버킷이 아닌 메타데이터 버킷에 저장해야 하므로 접근하는 리소스는 S3 하나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버킷에 대한 다른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리소스에 일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의 AWS 관련 정책이 아닌 커스터마이징한 저만의 람다 함수 정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JSON 파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SID가 Allow Lambda Read Access인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S3 버킷인 이미지 버킷의 모든 객체에 대한 접근, 즉 get, object, action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allow lambda write access라는 부분은 S3 버킷 중에 메타데이터 버킷에 put object과 같은 액션, 즉 객체를 저장하는 액션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명령 빽빽히 리소스별 허용 권한을 명시해주면 이미지 버킷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오류라든지 혹은 메타데이터 버켓에 혹여라도 잘못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 정보를 읽어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람다 함수를 생성하겠습니다. AWS 콘솔 검색창에 람다를 입력해서 접속하고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extract metadata로 설정한다고 했고 이 런타임과 런타임과 아키텍처를 조건에 맞게 고르고 퍼미션에서 use an existing role을 선택해줍니다. 이때 앞서 만들었던 extract metadata lambda role을 눌러줍니다. 코드 소스에서는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직접 콘솔에서 작성해도 되고 zip 파일을 올려도 되는데 저는 런타임을 파이썬으로 설정하고 이미지 파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람다 함수인 만큼 람다 핸들러를 반드시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드버켓과 라이트버켓을 함수 내에 표기해두고 그 리드버켓으로부터 JPG 파일을 읽어들인 후 그로부터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JSON 파일 형식으로 라이트버켓에 내보내는 기능을 람다 핸들러에 부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S버켓을 열었고 다음 S3에 접근할 수 있는 람다 함수도 생성했고 다음 S3로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결까지도 해주었는데 그럼 S3 버켓에 이미지가 업로드 될 때 과연 람다 함수가 돌아갈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트리거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물을 담을 양동이 즉 버킷을 만들어놨고 물이 도착할 곳 목적지인 람다도 표시해놨고 또 물이 나갈 뚜껑인 롤도 만들어놨는데 정작 수로를 뚫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인 트리거를 뚫으러 가보겠습니다. 트리거 설정에 관해서는 람다 함수 콘솔 창에서 내가 만든 함수를 눌러보면 펑션 오버뷰가 나옵니다. 이 다이어그램 안쪽에 add 트리거를 눌러주면 트리거 이벤트를 일으키는 주체로 우리는 이미지 버켓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S3를 소스로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이 확장됩니다. 버켓은 이미지 버켓, 이벤트 타입은 all object create events로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건너뛰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JPG 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JPG로 설정을 해준 후 나머지 트리거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좀 직관적이고 수로가 뚫렸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S3의 이미지 버켓 속성에 들어가 보면 무작위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extract metadata에 필터가 JPG 서픽스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로직이 구현되었고 이제 이미지 버켓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 내 메타데이터가 추출돼서 JSON 파일의 형식으로 메타데이터 버켓에 새로운 객체가 업로드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미지 버켓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클라우드워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러가 납니다. 에러를 자세히 보면 이 PIL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할 수 없어서 람다 함수도 돌릴 수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는 레이어 설정을 아직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어 설정을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레이어는 람다 함수가 임포트해야 하는 모듈들, 즉 종속성을 함수 밖으로 분리해줌으로써 람다 함수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앞서 파이썬 코드 내에서 임포트해야 했던 모듈들 PIL과 PIXIF 등을 레이어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람다 함수의 런타임과 파이썬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고유한 ARN을 복사해 입력해 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울 이전 그리고 파이썬 3.8 버전으로 필로우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위쪽에 K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게 필로우 라이브러리고 아래쪽에 PEXIF 이 부분이 이 해당 모듈에 대한 라이브러리 동속성을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입니다. 이제 정말로 람다 함수가 S3 이벤트 트리거를 기반으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버켓에 이렇게 6개의 JPG 객체를 업로드하면 일단 아까와 달리 클라우드 워치에는 아무런 에러가 뜨지 않았고 그럼 이제 메타데이터 버켓에 6개의 제이슨 파일이 그대로 추출돼 있다면 성공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다행히 예측대로 이렇게 제이슨 파일 6개의 파일이 이미지 파일명 그리고 메타데이터, 제이슨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S3 특정 버킷의 업로드 이벤트가 람다 함수를 트리거해서 또 다른 특정 버킷에 반환값이 저장되는 로직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트리거, 즉 메타데이터 버켓이 이 get 리포트 함수를 트리거하는 이 구성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get 리포트 함수를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버켓으로부터 제이슨 파일을 읽어온 후 이렇게 동일한 날짜, 동일한 차량, 동일한 위치인 두 데이터에 대해 시간차가 1분 이상이면 해당 신고 날짜, 위치, 그리고 최초 신고 시각을 출력하도록 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Report의 람다 함수의 컨피규레이션 구성을 열어보면 트리거 이벤트의 주체가 메타데이터 버킷으로 잘 설정되어 있고 이제 메타데이터 버킷에 제이슨 파일들이 업로드되었을 때 각 파일들 간의 비교 분석이 수행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면 데이트, 타임, 호스트 컴퓨터, GPS 롱기튜드, GPS 레티튜드 이렇게 5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로드 이벤트의 트리거로 인한 getReport 람다 함수의 튜플 비교 분석을 거치면 이렇게 클라우드 워치에 다음과 같이 리포트 로그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의 정보가 성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3의 업로드 이벤트 트리거로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원하는 결과를 필터링해서 산출하는 로직을 구현한 프로젝트 경험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